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KBS는 2달에 한 번 여론조사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현재 광주와 전남의 최대 이슈죠.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통합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민간공항 통합에 앞서서 군공항 이전 지역 선정이 먼저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맞물려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민간공항 통합 문제. 광주 시민들에게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의 무한 국제공항 통합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군공항 이전 지역부터 선정하고 민간공항을 통합해야 한다 42.4%, 선정 전 우선 통합해야 한다 22.8%로 나타났습니다. 군공항 이전과 관계없이 민간공항 통합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19.2%였는데 통합 반대 의견은 40대까지 비교적 젊은 세대에서 높았습니다. 최근 환경부가 설악산 케이블카를 조건부 승인하면서 광주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된 무등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의견도 물었습니다. 찬성 48.4%, 반대 48.0%로 두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응답은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40대부터 60대까지는 반대 의견이 높았고 비교적 젊은 층과 최고령층에서는 찬성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 지역 5개 자치구 가운데 서구를 뺀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더 높았는데 특히 무등산 국립공원이 상당 부분 걸쳐있는 동구 지역 찬성이 53.8%로 가장 높았습니다. 현재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인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주중으로 변경하는 데 대한 의견도 물었습니다. 찬성 50.3%, 반대 38.1%로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혼에 대한 인식은 하는 것이 좋다 70.8%, 하지 않는 것이 좋다 19.4%,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7.2%로 조사됐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여성보다 남성에서 높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내일은 5.18 43주년입니다. 이번 기념식에도 정부와 여당이 대거 참석하기로 했는데요. 정부 여당의 행보와 5월 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조사했습니다. 이어서 유승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5.18 42주년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KTX 특별열차로 광주에 집결하는 이례적인 행보로 주목받았고 올해도 전원 참석을 예고했습니다. 이전 보수 정권과는 다른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평가는 어떨까? 정부 여당의 5.18 관련 정책이나 행보에 얼마나 진정성이 있다고 느끼는지 물었습니다. 부정적인 답변이 70%를 넘었고 긍정 답변은 17.8%였습니다. 모름과 무응답 10.6%입니다. 나이대별로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답변이 많긴 했지만 40, 50대가 평가가 가장 박했고 20, 30대와 6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 비율이 높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긍정평가가 높았고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자는 부정평가가 훨씬 많았습니다. 정치 성향상 보수적일수록 정부 여당의 정책과 행보에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5.18 관련 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가 어떤지도 물었습니다. 좋다가 48%, 좋지 않다는 응답은 38.6%로 긍정적인 평가가 10%포인트가량 높았고 모름 무응답이 13.3%로 조사됐습니다. 나이대별로 응답을 살펴보니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40대 이상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거나 비슷했지만 30대 이하에선 긍정평가가 50%를 넘었습니다. 특히 20대 이하는 3명 가운데 2명꼴로 긍정적인 이미지라고 답했고 부정적인 평가는 20%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 광주총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0일과 11일 광주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804명이 답해 응답률은 12.8%,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5.18 43주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간 진상규명과 피해자 치유에 집중해오면서 당시 진압작전에 투입됐던 경찰의 이야기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었던 가해자, 그러면서도 피해자이기도 한 경찰과 그 유족의 이야기를 김혜정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1980년 5월 18일 전국의 특별 비상계엄이 영시를 기해 선포됨에 따라 광주 전역에 수천 명의 공수병들이 쫙 깔렸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체포된 어느 남녀 데모대 2명이 계엄군이 구둣발에 채이며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점심밥조차 넘어가지 않았다. 네, 20대 전투경찰의 고뇌가 담긴 43년 전 일기장입니다. 당시 군과 경찰 사망자를 집계해보니 유 씨처럼 상부 명령에 따라야 했던 낮은 계급의 20대, 30대 청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군과 경찰 부상자 숫자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군 부상자는 국군통합병원 등지에서 치료를 받아 이 국방부 공식 자료로 남아있지만 경찰 부상자는 대부분 개별적으로 치료를 받아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처음으로 진행한 군과 경찰 트라우마 조사보고서입니다. 이 조사 결과를 살펴보니 당사자들은 당시 기억이 꼬리를 물며 고통스러운 기억이 계속되는 이른바 침습 증상을 경험하고 있었고, 이 경찰 유가족들은 대부분 경제적 고통과 함께 5.18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우석대 연구팀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군인들과 경찰들을 1차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서면 분석을 해보면 군인들보다는 이제 경찰들이 더 상대적인 박탈감이 큰 것 같아요. 정부가 제대로 된 어떤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안병하 경찰국장 그리고 이준규 목포서장처럼 무차별 진압을 거부한 경찰의 결단과 희생이 알려지는 데만도 30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피해 경찰과 유족들은 가해자라는 트라우마 속에 이 피해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자기가 겪은 고통을 오롯이 혼자 다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만성적인 PTSD 증상으로 이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 지난 2021년 5.18 특별법 개정으로 군과 경찰의 공식 피해 조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조사율은 1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심리치유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순천만 국가정원 동문에서 농성을 벌여온 국가정원 노동자들이 농성을 끝냈습니다. 국가정원 노동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해법을 찾지 못했지만 순천시민대책위원회 중재와 순천시의 진심을 믿고 농성장을 철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농성 철수로 관람객 불편이 해소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원칙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도자기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려온 지산 이종능 작가의 순천만 토흔 나들이전이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2007년 영국 대형박물관 특별전에 전시됐던 달 항아리 연작 등 이 작가의 대표작 100여 점을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21일까지 계속됩니다. 사무관리비 사적 사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전남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전라남도가 사무관리비 감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전체 실국의 5년치 사무관리비 예산을 조사하는 등 사무관리비 사적 이용과 공급 유용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번 달 안에 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14일 전남도청에 수사관을 파견해 공무원 노조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매점과 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순천시가 정원박람회 특수를 노린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숙박시설을 점검해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지 않는 업체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와 개선 명령 등을 내리고 시 보조사업을 제한하는 등 벌칙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벌써 여름이 온 듯 했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이 32도로 올해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오늘도 31도로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고요. 내일은 비 소식과 함께 오늘보다 10도가량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다소 상반된 하늘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내일은 아침부터 밤 사이에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또 남해안 지역은 모레 새벽까지도 내리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광주 전남 지역에 5mm 안팎으로 적겠고요. 남해안 지역은 5에서 30mm입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6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한평 29도, 담양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4도, 곡성 31도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7도, 영암 30도, 해남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2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겠고 오늘은 서해상과 남해상의 안개가 짙습니다. 이 바다 안개가 해안 지역과 일부 전남 내륙으로도 유입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린 뒤 모레부터는 다시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7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